안녕하세요. 해외 소싱 마스터 이종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해외 소싱에 있어서 핵심적인 팁을 짧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협상 어떻게 하느냐, 거래처하고 해외 소싱처랑 어떻게 협상하느냐, 사실은 가격 어떻게 깎냐, 뭐 이야기가 제일 궁금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가격을 후려치느냐. 그래서 이 해외 소싱처와의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의 어떤 의견, 저의 제안,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테이블 위에 아젠다가 뭐가 올라가 있죠? 일단 가격이 있고요. 또 하나 큰 아젠다가 뭐냐면 MOQ죠. 많이 사면 싼데 우리는 또 싸게 조금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있고 MOQ가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안 되는 물건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 독점이 있다든지, 또 혹은 내가 독점으로 이 상품을 묶어 놓고 싶다든지, 나만을 위한 패키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디자인을 바꿔준다든지, 이 디자인을 바꾸면 이제 몰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비용이긴 해요. 가격 협상에 포함되기도 한데, 공장 쪽에서는 페이버를 주는 거거든요. 총 4가지네요. 그죠? 가격과, MOQ와 이 공장이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제약이 있을 때 그 제약을 풀어주는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스페셜 오더들. 이 4가지를 놓고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합니다. 근데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내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을이고 상대방이 갑일 때 내가 협상하는 것과 내가 갑이고 상대방이 을일 때 협상하는 거하고는 협상하는 방법은 완전 다르겠죠. 사실 이 협상이란 거는 상대가 힘이 팽팽할 때 우리가 제대로 협상이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팽팽하지가 않으면은 내가 만약에 힘이 세면은 그냥 후려치면 되는 거고, 그죠? 얼만큼 내가 더 잔인하게 후려치느냐, 나의 어떤 잔인성의 이 협상 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을인 경우에는 내가 얼만큼 잘 비느냐, 얼만큼 내가 비굴하게 더 잘 비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입장에서 협상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협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가격을 깎겠다, 내가 원하는 요구를 얻어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딜에서 이익을 얻으려면은 이 딜을 하는 이 상대가 갑인지 을인지 내 위치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최대한 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 파트너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페이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가격 얘기부터 해봅시다. 가격을 깎을 수 있느냐? 가격을 어떻게 깎느냐? 상대방이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 달라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깎을 수도 있고 못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가격을 깎았을 때 내가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이 갑인 경우, 해외 소싱처가 갑인 경우는 뭐겠어요? 물건을 달라고 줄을 서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은데 물건을 달라고 줄을 쓰면 뭐겠어요? 상품도 너무 멋있고 너무 잘 만들고 또 값도 엄청 싸고 이 조건이 갖춰지면은 줄을 쓰겠죠. 바이어들이 서로 달라고. 그리고 이쪽 공장 쪽에서는 상대방을 가려서 줄 거예요. 업체 규모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엿장수 맘대로죠. 갑이니까 자기가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파워 게임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원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값을 깎을 수 있겠어요? 많은 경우가 이런 업체들은 자비로워요. 자비롭기 때문에 여유가 많고, 여유가 많아서 직원 수도 많고, 그래서 의외로 상담도 또 잘해줘요. 근데 안 깎아주죠. 그냥 좋은 시간 보내고 하하호 하면서 절대적으로 연락도 안 끊습니다. 전 시장에서는 나이스하게 상대 잘 해주지만 바로 등 돌아서는 순간 연락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갑일 경우에는 저의 처신은 뭘 해야지 제가 얻어가겠어요? 빌어야죠. 이럴 때는 비는 겁니다. 이제 빈다는 게 이렇게 비는 게 아니라 사정을 하는 거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이제 귀가 오픈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 커머스 사업을 지금 처음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많이 살 수가 없다. 근데 당신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당신 물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아주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이런 업체의 대부분 가격이 워낙 싸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하고 여러분들이 상대를 할 때는 MOQ를 부탁을 해야 돼요. 너무 가격도 마음에 들고 상품도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지금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부족해가지고 처음부터 물건을 많이 살 수는 없지만 당신 물건이 워낙 좋고 잘 팔릴 게 확실하기 때문에 금방 리오더 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 오더만 좀 부탁하니까 최소 MOQ를 좀 맞춰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정말 당신이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간다면 MOQ 낮춰줄 수 있죠. 그러면 이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태도와 인격인 거예요. 근데 사실 태도와 인격이 좋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있어 보여야죠. 아무리 태도가 인격이 좋아도,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가난해 보이면은 미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하는 건 용서가 되지만 여러분이 가난한 거는 용서가 안 돼요. 이 사업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양 있고 점잖은 아웃핏으로 나이스하게 상대를 하셔야죠. 이 사람은 교양도 있고 투자금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사업 초기니까 우리가 한번 도와줘 보자. 또 중국 사람들은 또 이 생긴 거는 좀 이렇게 꼬질꼬리하게 해가지고 좀 가난해 보여도 상당한 부자들이 많아요. 함부로 이렇게 무시할 상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공장 고르는 눈이 있잖아요. 딱 보면은 여기가 갑인 공장이다, 나보다. 아니면 을인 공장에다가 대충 파악이 되고 가급적이면은 갑인 공장에서 상품을 많이 살라고 해요. 그래야지 또 이게 잘 팔리고 돈을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인 공장과 상대를 하다 보면은 가격을 깎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더 요구해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MOQ를 좀 깎아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상품을 한국에는 나한테만 좀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하든지. 그리고 이런 갑인 공장한테 여러분들이 가격적으로 최대한 페이버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중국의 물가는 빠르게 오르거든요. 원자재도 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 가격보다 올해 가격이 더 비싸요. 많게는 10%, 20%까지도 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공장하고 좋은 관계도 유지를 하면은 요번에 오더를 하고 또 다음번에 오더할 때 요번 가격으로 그대로 줘요. 그건 페이버예요. 그러니까 깎을 수는 없어도 가격을 올리지는 않는 거죠. 한 번 오더하고 두 번 오더할 때만 돼도 여러분들은 한 10%에서 20% 깎는 효과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익을 얻는 게 낫지, 정말 좋은 업체고 이 업체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격을 깎으려다가 단절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예 거래를 안 해버리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그럼 여러분의 이익이 뭐냐? 실리가 뭐냐면은 가격을 당장 안 깎더라도 MOQ를 좀 사정을 해가지고 낮추고 다음번 오더할 때 가격을 안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일정 기간 좀 독점을 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이 공장이랑 저랑 협상할 때는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뭐 10%, 20% 깎으려다가 망신당하고 이 업체랑 잘리는 것보다. 그러면 가격은 누구한테 깎느냐? 을한테 깎는 거죠. 을이 뭐겠어요? 거지 같은 공장이 을이겠죠. 근데 사실 거기서 물건을 왜 사겠어요? 물건을 살 경우가 있나요? 뭐 가끔 있습니다. 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한 100억대 이하면은 거의 다 좋은 공장들은 갑이죠. 이 사람들은 100억 매출하는 공장들은 뭐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뭐 매출 한 300억 한 적도 있고 뭐 100억 한 적도 있었는데 항상 저는 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 협상 테이블에서 갑인 공장들만 상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공장만 골랐고 또 그런 공장 물건을 팔아야지 또 돈을 벌고. 그럼 제가 가격을 깎는 데는 어디냐? 아주 영세한 공장? 또 거긴 값을 제가 안 깎아요. 왜냐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저는 그 베트남이나 무슨 캄보디아나 뭐 저기 태국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이제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갔을 때. 근데 로컬 시장, 진짜 로컬 시장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저기 뭐 강냉이도 팔고 뭐 로띠도 팔고 뭐 기념품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 거기서 안 깎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그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 하나에 4,000원, 3,000원인데 그거 1,000원 깎아봤자 저한테는 그 1,000원 깎아서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1,000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주 가난한 분들한테는 물건을 안 깎아요. 공장도 마찬가지죠. 딱 봤을 때 너무 영세한 공장인데 거기서 제가 물건을 깎을 때도
그러니까 이 공장에 조금 사주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뭐 테스트 상으로 이제 물건도 좀 별론데 가격이 좀 싸니까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 깎아요. 그러니까 물건 값을 깎고 안 깎고의 기준은 제가 이 물건에 세배수를 붙여가지고 한국에서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물건을 내가 깎을 수 있는 룸이 있느냐 없느냐, 얘가 얼마 더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사실 이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얘가 바가지를 씌우든 안 씌우든 간에 얘가 나한테 부른 가격에 내가 그걸 샀을 때, 사서 이걸 내가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3배수를 붙여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은 저는 사실 이게 비싸든 싸든 상관을 안 해요. 근데 이 가격으로 도저히 내가 3배수 붙여가지고 장사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한번 물어볼 수는 있죠. 이 가격 가지고는 장사하기 어렵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가격 얘기를 꺼내요. 결국은 내가 목적이 돈을 버는 데 있는 거지, 이거 깎고 안 깎고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못 깎았다고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돈을 벌어야지, 이걸 많이 팔아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거지.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에 관심보다는 마치 이게 안 깎으면 내가 이 사업에 실패한 것 같고, 이 해외소싱에서 뭔가 루저가 된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쪽 세계는 좀 관심이 없어요.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물건을 깎을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가지 씌우는 업체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딱 보면은 이 어느 물건이든 간에 대충 적정한 그 가격이 대충 나오거든요.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가격에다가 2배, 3배 붙여가지고 파는 놈이 있다면 중간 업체인 거죠. 그럼 그냥 저는 웃죠. 예, 웃고, 이거 얼마냐 그러면 뭐 딴 데서 2불짜리인데 뻔한 건데 이게 갑자기 4불 그러면 그냥, 굿! 그러고 그냥 가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그러고, 고생이 많구나. 그러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만약에 물건을 사야 한다면은 딴 데는 뭐 살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후려치지, 왜냐 원가를 아니까. 얘가 물건을 산 그 재료, 원단, 가죽, 버클, 이런 거에 원천 공장 가격을 알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거기다가 네 공임 넣고, 니네 뭐 임대료 넣고, 뭐 다 해봤자 얼마 붙였구나를 알기 때문에 저는 후려치는 거예요. 깎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깎는 거는 그냥 무모함이에요. 그냥 한번 질러보는 거고.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냥 경험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초짜구나.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가격도 못 깎고, 업체랑, 관계도 틀어지고. 근데 간혹 우겨가지고 깎는 경우도 있죠. 근데 과연 그 관계가 오래 갈까요? 다음번 오더할 때도 그 가격을 줄까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윈윈이 아니죠. 예. 여러분만 잠깐 윈이었고, 얘는 루즈고, 여러분은 바로 그 다음번 오더 때 또 루즈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갑을을 먼저 잘 파악해야 되고, 정말 좋은 공장이라면은 가격을 저는 깎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제가 깎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저보다 갑인 공장과 거래를 할 때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더 수량을 왕창 늘릴 때, 그때 제가 깎죠. 야, 우리 양심적으로 내가 이만큼 오더 하는데 좀 안 되겠니? 그럼 5% 깎아줘요. 3%에서. 왕창 주문했을 때. 그 단위는 엄청 큽니다. 그리고 깎는다는 거는 MOQ를 늘리면은, 그러니까 많이 주문하면 깎아줘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MOQ가 뭐 1개였을 때 가격하고 100개였을 때 가격이 확 싸지죠. 그죠? 근데 100개에서 200개 됐을 때 가격은 별로 안 싸져요. 이 가격 깎으려고 제가 200개 사겠어요? 그냥 100개 살고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낫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좀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더를 많이 해도 수량을 늘려도 가격이 싸지는 게 되게 완만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요 올라가는 시점에서 주문을 하는 거죠. 이게 적정한 MOQ인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 바이어들이 요 선에 맞춰서 주문을 해요. 많이 주문한다고 깎는데 그거는 진짜 큰 브랜드의 경우죠. 뭐 타겟이나 뭐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이마트 사는 가격이나 저희 사는 가격이나 이만큼 차이 나요. 한 10%. 근데 걔네는 저희보다 100배 더 많은 양을 주문할 거 아니에요. 좋은 해외 소싱처를 찾으면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 협상은. MOQ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뭐 길거리 시장이나 뭐 EU 같은 그 도매 시장에는 뭐 나쁜 놈 걸리면은 바가지는 쓰지 않아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라도 해외 소싱 페어에 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캔톤이라든지 뭐 제대로 된 해외 소싱 페어에 가면은 어느 정도 검증된 공장들이 나오고 걔네들의 가격을 보면 이제 그게 마지막 가격이거든요.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가격을 안 상태에서 이웃 시장이든 광저우 시장 가면은 어떤 놈이 제대로 된 가격이고 어떤 놈이 바가지 씌우는지는 알거든요. 그럼 바가지 씌운 데는 가격 깎을 수 있는 거고 제대로 된 데서는 가격 깎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 깐에는 또 상당히 중요한 얘기도 했는데,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피드백 좀 받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